싱글하우스 존에 더 이상 싱글하우스가 아닌 이제는 4채에서 6채까지 나올 수 있는 멀티플렉스, 싱글하우스 조닝이 사라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헬렌츠 부동산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지식, 상식, 정보 코너입니다. 올해 2024년 새해 첫 방송인데요. 여러분들이 더 번창하시라는 저의 바람으로 오늘 영상의 주제는 기회를 찾아라. 앞으로 부동산 가치 성장과 개발이 예정된 지역을 알려드리며 특히 최근 BC 주정부의 발표 정말 놀랍고 획기적인 하우싱 규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한 달 전 BC 주정부에서 하우싱 규제 변경 3가지 법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2가지 빌 44, 빌 47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싱글하우스 존, 단독주택에서 이제 모두 멀티플렉스로 바뀌는 빌 44, 그리고 트랜짓 지향 개발 지역, 즉 역주변 근처가 모두 하이덴시티 콘도 조닝으로 용도 변경된 빌 47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가능한 쉽게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 빌 44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주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BC주 전역의 싱글하우스 존에 더 이상 싱글하우스가 아닌 이제는 4채에서 6채까지 나올 수 있는 멀티플렉스, 즉 다세대 주택을 허용한 법안 빌 44가 발표되었습니다. 싱글하우스 조닝이 사라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으로 부동산 랏 사이즈 3,000 스퀘어핏 이상, 정확히 말하자면 3,014 스퀘어피트 이상이 된다면 4유닛까지 지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다 여러분의 주택이 Frequent Transit Network라고 하는데, 즉 버스가 최소 매 15분마다 다니는 정류장을 말하는데요. 그 정류장 400m 안에 위치하고 있다면 4유닛이 아닌 6유닛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6유닛 다세대 주택에는 파킹에 관한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즉 주차 공간 없어도 6유닛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주차는 그냥 길에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대지가 3,000 스퀘어보다 작다면 3유닛까지도 허용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코치하우스나 레인하우스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집이 있고 그 밑에 세 줄 수도 있고 또 뒤 가라지 위에 살림집이 따로 있는 그런 3유닛, 예를 들면 서리의 클레이턴 지역에 많이 있고 랭리, 코키틀람, 밴쿠버 지역에도 이미 있죠. 예전에 이런 3유닛을 만들기 위해 소수의 특정한 조닝에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뭐 다 할 수 있고 그 범위를 훌쩍 뛰어넘어 3,000 스퀘어핏 이상 땅만 되면 4채에서 6채까지 이런 로홈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규정은 밴쿠버 시티 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BC주 전 지역, 즉 메리, 클로나, 서리, 랭리, 코키틀람 다 포함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메트로 밴쿠버 얼반 컨테인먼트 바운더리, 이 지도 경계선 안에 들어오는 지역이면 다 포함이고, 만약 이 경계선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인구가 5,000명 이상인 커뮤니티라면 멀티플렉스가 적용됩니다. 이 법안들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많은 의문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저 역시 가장 궁금한 점 하나가, 그럼 이렇게 4개에서 6개까지 멀티플렉스 다세대 주택으로 분리된다면 각 유닛을 스트라타파이를 할 수 있는지, 즉 개발 유닛으로 나눠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건지 하나씩, 아니면 나누어진 모든 유닛은 렌트로 돌려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BC 주정부에서는 답은 없고 각 시에서 알아서 방향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각 시에서는 올해 2024년 6월 30일까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새로운 정책에 맞게 조닝 바이로도 업데이트해야 하며, 그리고 2025년 내년 12월 달까지 거기에 맞추어 각 도시마다 OCP의 업데이트이 끝나야 합니다. 보통 개발사가 콘도 몇 채 짓기 위해서 시에서 땅의 용도 변경 허락받는 것만 해도 몇 년씩 걸릴 수 있는데
이제 도시 전체의 조닝 바이로를 새로운 정책에 맞게 그것도 6개월 만에 다 업데이트하라는 건 너무 무리수는 아닌지요. 시에서도 불평 소리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싱글하우스에서 멀티플렉스가 된다면 도로 정체 문제, 주차 문제, 학교 문제, 여러 가지 시티 인프라 문제, 시티 서비스 등 많은 이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땅 사이즈가 3,000 스퀘어피트가 넘어도 멀티플렉스에서 제외되는 곳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산업용 지역, 농경보호지역, 환경민감지역, 그리고 헤리테이지 프로퍼티, 시티 워러나 수어 라인이 시와 아직 연결되지 않은 지역 등은 이 지도 안에 있어도 제외됩니다. 이 멀티플렉스를 하는 정부의 기본 취지는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건데요. 아무리 저축을 해도 올라가는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고 집 구매를 아예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진 젊은 세대들, 그래서 정부가 부족한 주거 공급을 늘려 주택 소유를 채우기 위해 나온 방안이고, 이미 뉴질랜드에서 10여 년 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 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 가격을 떨어뜨린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BC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참 시간이 흘러봐야 알겠죠. 또 하나의 하우싱 규제 변경 법안, 빌 47. 이 부분도 상당히 획기적인데요. 여러분의 부동산이 만약 스카이트레인 역 주변 800m 반경 내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조닝이 하이 덴시티, 즉 고밀도 콘도 조닝으로 용도 변경되어집니다. 800m 반경이 또 세 군데로 나눠지는데요. 즉 200m 안, 400m 안, 800m 안으로 나눠져서 역과 가까워질수록 콘도 지을 수 있는 층수도 높아지고 총면적 비율, FSR이라고 하는데요. 그 숫자도 높아집니다. 즉 스카이트레인역에 가까울수록 고밀도 지역이 돼서 200m 반경하는 FSR5, 콘도 최소 20층까지,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지으라는 거고요. 400m 하는 FSR4, 최소 12층 이상, 800m 하는 FSR3, 최소 8층 콘도 조닝으로 바뀝니다. 스카이트레인 역뿐 아니라 버스 익스체인지나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 역의 경우 400m 반경 안에 있어도 이렇게 콘도 조닝으로 전부 바뀝니다. 200m 내에 있으면 FSR4, 즉 12층, 최소 12층까지 지을 수 있고 12층 이상으로, 400m FSR3, 최소 8층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역을 트랜짓 지향 개발 지역으로 정했고, 즉 트랜짓 오리엔티드 에어리아 TOA라고 하며 약 104군데의 스테이션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서리의 플리우드 지역도. 오래된 밴쿠버시 역 주변 보시면 예를 들면 나나이모 스테이션, 루펄트 스테이션, 웬퓨리 스테이션, 킹 에드워드 스테이션, 그런 역을 보면 아직도 역 주변에 나지막한 오래된 주택들, 듀플렉스들, 또한 땅을 넓게 차지하고 있는 오래된 저층 콘도, 타운하우스 단지들도 꽤 있죠. 정부에서 이제 그런 역 주변 땅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죠. 반대로 신도시의 대표 브렌트우드 역 주변 보세요. 고층 콘도로 꽉꽉 차 있죠. 그렇게 모든 역 주변을 하이 덴시티로 바꿔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겠다는 주정부의 취지입니다. 개발업자들 입장에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스카이트레인 역에 가깝다 하더라도 고층 콘도를 짓기 위해 각 해당 시에 가서 용도 변경해야 했고 조닝 변경해야 했고 이렇게 조닝 변경하는데 몇 년씩 걸릴 수 있었는데요. 이제 용도 변경할 필요 없이 미리 콘도 조닝으로 다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갑자기 질문이 생기는데요. 스카이트레인역 800m 반경 안에 아님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 400m 안에 있는 주택 가격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아님 별 변화가 없을까요? 이 점에 대해선 예스나 노로 쉽게 나오는 답은 아니고요. 개발사들의 비용 문제, 그리고 그 지역에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 또 마켓 타이밍 등
아주 많은 요소들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을 두고 올해 2024년 6월 30일 각 시에서 조닝 바이로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지역개발 흐름과 주택 가격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답이 나올 것 같으니 좀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트랜짓 지향 반경 내에 들어선 부동산 가치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엔 바로 역 주변, 버스로 기차역 근처는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범죄도 많다고 피하던 지역들이었는데요. 이제는 좀 더 빛을 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미래 부동산 가치 성장과 개발이 예정된 지역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방법과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택 구입이나 판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밸류는 어느 정도인지, 또 이 새로운 정책을 통하여 내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헬렌체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